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이 계약금 300억 원을 포기하고 현장을 접었다. 원가가 네. 300억 이상 더 많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300을 포기하더라도 그냥 사업을 접는 게 낫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요즘요 분양 현장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고금리나 뭐 공사비 인상, 뭐 인건비 인상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이 계약금 300억 원을 포기하고 현장을 접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좀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이 주상복합 사업이 계약금 300억 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다. 네. 이유를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네. 사업을 접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공사가 멈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계약금 300억 원까지 포기하면서 이 사업을 접었다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300억 원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걸 포기했단 말이죠. 일단 그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그 정해진 분양가로 분양을 했을 때 그 들어가는 원가와 이제 수입이죠. 네. 수입을 비교했을 때 원가가 300억 이상 더 많이 더 많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300을 포기하더라도 그냥 사업을 접는 게 낫다. 요즘에 그래도 많이 다 인상을 했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상한제 적용을 할 때 그래도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접었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이제 분양가를 그 상한을 정해서 분양가를 미리 정하는 거거든요. 네. 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시간이 지금 시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이전, 이전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사업이 계획된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이제 여기 분양가 상한제에서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민간과 공공 이거에 특히 땅값을 책정하는 그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또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는 시점이 그 땅값 원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를 책정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땅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원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쳐준다는 거죠. 시간차가 좀 발생을 하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공이 더 높게 책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기사에서도 지금 이런 이중 기준 때문에 이렇게 민간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면서 여론 또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야 된다. 이 없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지금 접는 현장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계약금까지 300억 원을 포기하는 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존재 이유가 없다. 이래서 이걸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생깁니다. 딜레마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가장 사실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취지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폭리. 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를 해줬을 때 건설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면 그 인정하겠느냐? 구독자분들이 네. 네. 인정하겠느냐? 못하죠. 못하죠. 못함.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땅을 샀어요. 건설사가, 시행사가. 가지고 얘가 300억에 사. 10년 후에 봤더니 이 땅값이 3천억이 됐어요. 오. 상상만 해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300억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땅값 원가. 그래서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분양가가 뚝 떨어지죠. 근데 자, 분양가 상한제를 좀 이제 완화시켜서 공공 기준으로 하면 지금 3천억이면 지금 3천억 기준으로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잘 팔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건설사는 앉아서 2,700억을 넣는 거예요. 땅만 갖고 있었어.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이게 뭐 10년 얘기했지만 10년이 아니에요. 이게 한 2, 3년만. 그렇게 뛸 수가 있나요? 네. 제가 그 분양 대행사 했을 때 그 김포 풍무에 이제 그 상가 부지를 이제 상가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약간 큰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리가 괜찮아가지고 이 땅에다 다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시행사들이. 네. 우리도 이제 눈독을 들여서 접촉을 했어요. 근데 처음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할 때에 이 땅값이 1,700만 원이었어요. 평당 1,700만 원이었는데 시행사들이 몇 팀이 달라드니까 갑자기 2,500으로 올랐어요. 갑자기 2,500으로 오르니까 다 이제 일단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2,500으로 받아서 분양을 하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접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 뛰고 상가 가격도 좀 뛰니까 2,500에도 이게 해도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덤비니까 갑자기 3,200으로 올랐어. 이미 2배 됐네요. 그렇죠.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 만에.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땅을 누군가가 우리는 포기했는데 누군가가 사서 거기에서 분양을 했어요. 3,200인지 아마 3,200을 더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뛰는 정도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조금만 일찍 사놔서 가지고 있다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냥 땅 일찍 사놓고 있다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건설사들이 이 흐름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땅을 미리미리 사놨다가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원가 공개라는 게 나온 거죠. 네. 원가 공개가 나오고 원가 공개에 따른 분양가를 적용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걸 막겠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땅값보다도 인건비와 자재값이 이제 뛰임으로 인해서 사실 건축비가 올라갔는데 지금 땅값은 그대로 그 다음에 건축비도 약간 오르기 전 이걸 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했더니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공사를 해버리면 지금 이제 손해가 나는 상황.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 문제는 아닌 거예요. 땅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진실은 그러하되 사람들은 이미 이 분양가 상한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요거 폐지할 수 있냐, 언제 하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원하는 분들은 이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는 분들. 누가 할까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싸게 받아야 되니까. 싸게 사야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그럼 누가 원하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 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분양가가 좀 뛰면
자기 집값을 좀 더 비싸게 파는데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라 이렇게 네네.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뭘 물어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어찌 되었던 네. 많은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또 민원을 막 넣으면 그래도 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폐지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됩니다. 된다. 네. 나왔고요. 네. 됩니다. 무조건 돼요. 언제 될까요? 언제 되느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모르죠. 이거는 이제 정부의 생각에 따라 달리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생겼다가 폐지했다가 생겼다 폐지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생겼고 이명박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어요. 네. 이명박 정부 말 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슈 없이 박근혜 정부 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또 분양가 상한제가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예요. 아마 윤석열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확률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지금 폐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좀 뭔가 상승 분위기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면 이제 상승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지금 폐지할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이 지금의 상승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이제 가라앉고 좀 이제 침체되었을 때 좀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그때 폐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시장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죽어 있다라는 인식이 강할 때 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역대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역대로 그렇게 했고 정부의 인식은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 올라가잖아요. 네.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약간 경기를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진짜 있나요? 뭐 시장이 죽었을 때 한다 일시적으로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을 네, 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효과가 생겨요. 네. 나중에 뭐 한 몇 년, 한 3, 4년 지나서 효과가 생기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푸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거 기사를 보니까 이게 공공과 민간에 대한 이 택지비 시행의 시점이 좀 시간차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네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 확연히 죽어 있을 때 약간 부양책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